조용하십시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 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안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따라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 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란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 법원의 연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급박이자 상권 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란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따라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정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쟁입반 입법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거부권 횡포가 더 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급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정치 태양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국민들도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급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명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 이를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 이와 함께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따로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갑시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 얼마 전 민생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중후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영미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책,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